자, 마음 편치 않은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추가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시기까지는 없는데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마스 전이어가지고 일단 크리스마스 끝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은 업계 사람들의 반응이나 고려해봐야 될 사항 등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 트윗과 기사를 두고 이 비탈릭이 한마디 남겼습니다. 리플사가 새로운 수준의 이상함으로 빠져들고 있다. 점점 더 이상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XRP를 쓰레기 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비탈릭이 이런 식으로 다른 프로젝트들을 쓰레기 코인이라고 부르면서 비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국의 지배를 받는 암호화폐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었다. 그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사람들을 의외로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은 저스틴 선의 트윗이었습니다. 저스틴 선은 리플사와 XRP를 지지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트윗을 남겼어요. 그래서 비탈릭과는 달리 저스틴 선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자 CG가 나서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우리는 한데 뭉쳐야 된다 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리플사와 XRP를 응원을 했었고, 비트코인 찬양론자라고 볼 수 있는 블록스트림의 샘슨 모어 같은 경우는 빵형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리플의 XRP에는 암호화폐나 혁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비꼬 왔습니다. 자,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잘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좀 긴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고려해볼 만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저녁밥을 먹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트윗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랬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보통으로 SEC가 먼저 나와가지고 소송 발표를 하는데 리플사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내가 봤을 때 리플사는 아마도 최소 지난 몇 년간 2년에서 3년 동안 SEC와 함께 이야기를 해왔을 것이고, 이번에 이 토론을 하다가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이것은 이오스 때랑은 또 다르다. 이오스 때는 SEC가 ICO만 문제를 삼았었고 해당 문제를 벌금을 통해서 종결을 시켰었는데, 리플사는 ICO를 한 적이 없고 해당 문제는 몇 년간 이슈가 되어 왔었다. 소송 과정 속에서 리플사는 모든 장부 및 XRP 판매 내역을 밝혀야만 할 것이며, 거래소 등 XRP를 상장하고 있던 곳들도 여러가지 문제에 복잡하게 휘말리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XRP가 거래소나 플랫폼에 상장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팔 같은 데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XRP를 지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점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보통 이 크리스마스 4일 전에는 이런 건을 안 터트린다. 연휴가 지나고 1월 정도 되면 모를까 난데없이 이런 큰 사건이 터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한 제이 클레이턴 같은 경우는 SEC 의장 자리를 막 떠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터진다? 보통으로 회사의 CEO들도 그렇지만은 그 자리를 떠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던져주고 떠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놓고 그 다음 사람으로 하여금 마무리를 하게 하지 않는데, 이 부분 역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 개인지갑 규제와 더불어가지고 얼마 전부터 이런저런 낌새가 있어 왔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닥이 아닌가 싶다라는 언급도 했었고, 이번 사건은 업계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자, 물론 3세대 암호화폐라는 이 칼다노, 폴카닷, 테조스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겠지만 말이다. 자, 아무튼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더욱더 소송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역시 가장 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SEC는 아직도 조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리플사가 SEC 측이랑 쭉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들이 이제 소송 쪽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빵형이 먼저 선수를 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SEC랑 싸워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한데, 근데 이제 마지막 고비죠. 이것만 넘기면 진짜 끝난다. 징법 문제를 종결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런 소송 과정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리플사는 부자기 때문에 뭐 돈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은 소송이 끌리는 기간 동안의 피해가 막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게 되네요. 그리고 만약에 XRP가 증권으로 판명 나버리면은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전 세계 이 XRP들은 어떻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인가 난리가 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서라도 그 정도까지 안 좋은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 소송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잊고 있었던 한 부분, 얼마 전에 JP모건에서 규제를 담당했었던 그 유명 인사를 리플사의 보드 멤버로 데려왔었죠. 이제 이 사람이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리플사는 다 짐작을 해왔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이 사람을 모셔온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플사의 법률 자문 담당관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씨도 이야기하기를 2015년도에 미국 정부 기관은 XRP를 Virtual Currency, 즉 가상화폐로 분류를 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SEC는 여전히 미국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같은 경우는 드디어 규제에 관련된 명확성을 얻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위 테스트는 가고 이제 앞으로 리플 테스트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빵형도 그렇고 스튜어트 알드로티 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소송에 대비해서 정말 얼마간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SEC의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을 막 욕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따라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이 클레이튼 뒤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튼 더욱더 많은 정보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소송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 XRP 가격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비트코인이 조금이라도 내리면은 크게 XRP 가격도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반대로 비트코인이 좀 잘 버텨주면은 XRP도 그나마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한 유명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XRP 소송 폭풍이 잠잠해지고 나면은 여기서 저점 찍고 올라와서 리테스트하고 쭉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여기 X가 표시된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댓글을 보니까 던지신 분들도 계시고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도 어제 이런저런 생각을 쭉 해봤었는데 XRP 단기 가격에 대한 예측은 제가 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XRP가 사라진다라거나 사용금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생태계도 발전하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XRP를 아직까지도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장투하시는 분들이 아니신가 싶어요. 이미 단타로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물리셨던 분들께서는 탈출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지금까지도 남아 계신 분들은 장투자분들이 아니신가 싶고 여러분들께서도 잃어도 내 돈, 따도 내 돈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정보가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에 초코우유 뿌리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